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6일차 차트 슬라이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슬라이드는요, 100점이에요, 점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7, 8분 또는 8분, 9분 안에 작성을 꼭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트 슬라이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실 건데요. 먼저 만드는 순서는 차트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차트 작성을 할 때 차트의 종류와 차트의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입력을 하고 나면은 그때 이제 차트 전체의 글꼴, 글자 크기, 외곽선 지정하는 거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 보면은 문제의 왼쪽에 있는 그 세부 조건을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고 맨 마지막에 도형을 삽입을 하고 스타일을 지정을 하시게 되면 차트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예제를 통해서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 차트 요 완성이 된 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차트의 용어를 좀 먼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용어를 모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여기 나와 있는 요 부분이 차트 제목이죠. 요 차트 제목.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차트 영역이에요. 차트 영역. 그리고 요 하얀색으로 나와 있는 곳은 그림 영역이 됩니다. 명칭을 알고 있어야 문제에서 어디 부분 뭐를 바꿔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요게 데이터 표라고도 하는데 데이터 테이블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 나오는 메뉴에는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이 기본축, 그리고 이쪽이 보조축이 돼요. 그래서 기본축과 보조축의 최소값, 최대값, 요 주단위 간격이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축과 보조축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 요 파란색의 발전량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생산량이라고 나와 있는 요 꺾은 선,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계열이라고 해요. 계열. 요 계열이라고 나와 있는 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요 꺾은 선 그래프에서 요렇게 나와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이름이 뭐냐 하면 표식이에요. 얘는 이름이 뭐다? 표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쪽에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를 우리가 값이라고 하는데 데이터 레이블이라 그래요. 이 부분은 이름이 뭐다? 데이터 레이블이에요. 레이블. 그래서 문제에서 데이터 레이블을 바꿔라 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명칭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좀 섬들이 점점점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눈금선이에요. 여러분들 눈금선. 그리고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범례라 그래요. 얘는 뭐라고 부른다? 범례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뭐라고? 범례.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요 내용들을 그대로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명칭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블로그에 오셔서 요 명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용을 좀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의 명칭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를 볼게요. 이 문제 구성은 이렇게 차트를 만들고 우리가 나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이쪽에 세부 조건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2번, 그리고 마지막에 도형을 삽입하는 부분이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순서를 풀 때는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차트를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쪽에 제가 제목을 미리 써놨고요. 차트를 만들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차트를 눌러서 삽입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어떤 차트를 만들겠냐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아까 문제에서 보면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엑셀 창이 나와요, 여러분들. 근데 이 엑셀 창이 나오면 우리는 여기서 내용을 입력을 하셔도 되지만 이 엑셀에서 입력하는 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눌러 주실 거예요. 얘를 눌러 주게 되면은
다시 한번 엑셀 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엑셀 창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어디 부분이 요 부분이 보일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어디 요 표시 형식이 보이면 좋아요. 그래서 표시 형식까지 보일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차트에다가 내용을 이제 쓰는 거를 해야 되는데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보고 입력하시냐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그림을 갖다 놨어요. 그죠? 요 부분을 보시고 내용을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이라고 나와 있는 가로축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여기 항목에다 입력을 해야 되는 거고 이쪽에 나오는 요게 계열이라 그랬죠. 아까 계열 범례 요 파란색이 파란색 계열 요 꺾은 선이 또 이렇게 꺾은 선 계열이라고 했잖아요. 요 부분을 요 계열에다가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목을 입력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서울 쓰시고 엔터를 눌러요. 꼭 엔터를 눌러야 밑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인천, 울산 이렇게 써주시고 계열에 가서 여기다 발전량 그리고 숫자가 나와 있죠. 그대로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발전량에 해당이 되는 순서를 그대로 써주세요. 그대로 251, 812, 2020, 296 그대로 써주시는 거야. 902, 327 그대로 적어주시고 그리고 계열의 밑에 이제 누구예요? 생산량입니다. 또 그대로 숫자 적어주세요. 325, 737 엔터 213 그 다음에 516 엔터 184 664 엔터 그리고 595 688 엔터 501 하나 둘 셋 이렇게 엔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확인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숫자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이 숫자마다 천 단위 기호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천 단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있는 표시 형식에 있는 요 쉼표 스타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한 번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엑셀 창에 나와 있는 창에서 작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에 따라서 소수점 자체가 늘어나면 얘를 눌러주고 줄어들면 얘를 줄어들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쪽에 보면 계열이 나와 있어요. 여기 계열 3, 여기 계열 3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절을 해서 요 계열 3을 뺄 거예요. 이렇게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부분 있죠? 끌고 이렇게 가면은 계열 3이 여기 빠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요 엑셀 창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닫아주시면 돼요. 그럼 없어졌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얘도 제가 지울게요. 그리고 나서 혹시 글씨가 틀렸거나 뭐 오타가 있거나 그렇다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 차트 디자인에 가시면 또 이렇게 데이터 편집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서 다시 내용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고 나면 다시 X를 닫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문제에서 보면 이 차트 모양이 나오면 이쪽이 1번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시기 전에 저희가 이 밑에 보면은 이렇게 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표가 나와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를 먼저 해줘야 돼요. 요 부분.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그림을 갖고 오면 데이터 테이블 아까 테이블이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 있었죠? 그 테이블 그래 눈금선이라고 나와 있는 게 요게 눈금선 그리고 여기 범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은 나와 있어야 되고 눈금선하고 지금 나와 있는 요게 눈금선하고 요 범례는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차트 영역 이 부분이 차트 영역이라고 했죠? 이쪽에 있는 차트 요소 추가를 눌러주시게 되면 테이블은 나오게 해요. 그럼 테이블이 나왔고 눈금선과 없어졌죠. 범례 여기가 이 부분이 없어집니다. 범례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없애놓고 나서 그러면 이제 다 됐죠? 그리고 나면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1번부터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것도 지우고 문제 1번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맨 위에 있는 거 전체 글꼴을 도둠의 16 외곽선 이 외곽선은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 영역을 눌러주시고 글꼴을 도둠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글꼴을 도둠으로 영문으로 나와서
도둠으로 바꿔주시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은 도둠이 바뀔 거예요. 왜 이렇게 글씨가 안 바뀔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타가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 도둠으로 나와 있죠? 요거 눌러줄게요. 도둠으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얼마다? 16이다. 이렇게 변경하면 전체 글꼴이 바뀌어요. 그리고 외곽선은 요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끝부분이 검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1번은 다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 세부 조건에 있는 거를 하나씩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쪽에 차트 제목 바꾸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차트 제목은 어디예요? 이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면 차트 제목을 눌러주시고 또 글씨체를 뭐로 바꿔요? 궁서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크기는 얼마요? 24. 그리고 굵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채우기 흰색 테두리 그림자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도형 채우기, 도형 윤곽선, 도형 효과. 그래서 도형 채우기는 흰색 그리고 뭐예요? 도형 테두리 윤곽선은 검정. 그리고 도형 효과에 가야지만 이 그림자가 나와요. 그림자는 오프셋 어디다? 오른쪽이다. 이 부분을 눌러주시고 나서 제목을 써주셔야 되겠죠. 차트 제목이 뭔지 한번 문제를 보고 올까요? 신재생에너지. 자, 써볼게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생산량 및 발전량.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차트 영역. 차트 영역은 이 부분. 여기는 노란색. 그림 영역은 이 부분. 여기는 흰색이에요. 그죠? 그래서 차트 영역은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노랑. 그리고 그림 영역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흰색.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이 부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문제를 꼼꼼히 살펴보고 작업하셔야 됩니다. 생산량 계열을 생산량이니까 지금 무슨 색깔이에요? 여기 주황색 요 색깔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을 선택을 하나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갑의 길이가 너무 차이가 나서 요게 잘 안 보인다라고 하면 잘 보이는 거 이렇게 눌러주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쪽에 보면은 계열 차트 종료 변경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료 변경을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여기 생산량 이 부분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눌러주시고 무슨 축으로? 보조축으로 변경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차트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혹시 이 순서를 뒤바뀌었다라고 하시게 되면 다시 들어가서 여기서 또 다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하나씩 제대로 보고 풀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표시 하라고 하는 게 나와요. 요 가표시는 어디를? 인천이면 이쪽인데요. 발전량은 누구예요?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를 눌러주게 되면 다 선택이 되는데 한 번 더 눌러요. 그러면 인천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가표시라고 하는 거는 요 데이터 레이블이에요. 그래서 레이블의 옆에 가서 바깥쪽 끝에 여기 보면 축에 가깝게 들어가는 위치들이 다 달라지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조절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거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도형을 이쪽에다가 삽입을 하시기 전에 똑같나 안 똑같나 라고 하는 거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야 돼요. 어디 부분하고 완성한 거 부분하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값이 같나 안 같나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표식의 모양이 같은지 그리고 어디 부분 여기에는 색깔이 검정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좀 한번 가져가서 비교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안 보이니까 비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이 부분을 보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봐야 되죠. 우선 먼저 이쪽을 한번 봐볼까요? 잠깐 이 그림을 잘라서 보도록 할게요. 너무 그림이 커서 잘 안 보이니까 이쪽 부분을 잘라 놓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쪽에 놓고 지금 여기 보시면 0이 돼야 돼요. 0, 5천 맞고 옆에 있는 거 250만원 맞아요. 50만원 맞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달라지는 거는 어디 부분이 달라요? 요 부분이 달라요. 요 부분. 그래서 요 부분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수정을 할 때는 여기 기본 축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값이 나와요. 최소값, 최대값, 여기 기본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이 부분에 내려가서 여기 표시 형식 있죠. 요 표시 형식에 내려가면 얘가 이렇게 하이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회계로 되어 있고 기호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거에는 0으로 나와 있죠. 요거는 숫자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얘는 뭐로 바꿔야 돼요? 숫자로 바꿔주셔야 이렇게 0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보조축을 또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보조축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됐어요? 0에 80만원, 0에 80만원, 그리고 20만원씩 커져야 되는데 지금 다 다르죠.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숫자 위에서 더블 클릭. 만약 더블 클릭이 안 된다 그러면 축서식에 들어가면 여기 축서식이 나오는 겁니다. 가서 최소값은 0, 최대값은 얼마예요? 80만원, 일시, 100, 1000만, 10만. 엔터 눌러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눌러주셔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변경이 안 되네요. 기본을 또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20만원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수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장을 좀 눌러놨다가요. 컴퓨터를 다시 한번 껐다가 들어오시면은 또 제대로 나올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껐다가 다시 들어오면은 이렇게 또 제대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이게 0으로 나와 있는 거는 요 표시 형식에 들어가셔서 아래로 내려가면은 요 0도 뭐로 바꿔주셔야 돼요? 숫자로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소수점 자릿수가 한 자리, 두 자리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이쪽에서 소수점 자릿수를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1을 쓰든지 0을 쓰든지 해서 이쪽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요 표식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요 부분들이 또 달라요. 그래서 요 표식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서식에 들어가 주셔도 되고 더블 클릭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요 표식에 가면은 이렇게 표식 옵션이 나와요. 이쪽에 이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 표식에 여기서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제공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눌러서 마름모 크기를 조금 크게 하기 위해서 한 8 정도로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어디 부분 여기 요 부분은 검정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고 윤곽선을 검정으로 또 이 부분도 검정 여기도 검정 이렇게 세 군데를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도형을 삽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 이 기본축과 보조축에서는 꼭 0은 표시 형식이 뭐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숫자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하이픈으로 되어 있는 거는 회계, 요 회계에 기호 없음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문제를 다 풀었다라고 하시게 되면 기본축, 보조축의 값을 잘 변경을 해주셔야 되고 아까 표식 모양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기본축, 보조축,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 윤곽선을 꼭 뭘로요? 검정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마지막 요 도형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도형은 블록화살표에 있죠. 요 모양을 이렇게 보시고 그려주신 다음에 요거에 대한 그 크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판단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이쪽에 문제 보시게 되면 스타일 미세효과 파란 강조 원에 굴림의 18로 바꾸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여기 도형 스타일에 들어가서 요 미세효과 파란 강조 원 얘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글꼴은 당연히 홈에 가서 바꾸시는 거죠. 굴림에
글씨체를 여러분들 굴림에 검색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제가 그냥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 굴림체가 여기 있네요. 굴림. 그죠? 굴림의 크기는 18이고 가운데 정렬이 안 된다 그러면 가운데로 좀 바꿔주시면 됩니다. 비재생 폐기물 제외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최종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순서를 잘 좀 기억을 해놔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요 풀기 전에 꼭 얘를 먼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쪽이 2번. 그리고 요 마지막이 3번으로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는 연습을 하실 때요. 그 들어가는 순서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 만든 거를 하나의 그 샘플을 가지고요. 2번, 3번 좀 만들어 보세요. 그런 다음에 기능이 익혀지면 그때 시간을 체크해 봐서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그 도형 슬라이드에서 이제 여러분들 한 번 더 뵙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 ITQ 파워포인트 제일 처음에 슬라이드 마스터부터 쭉 만드는 순서를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강좌만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이제 또 기출문제를 또 풀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안녕.